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최근 JTBC를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보도에서는 궤변, 극우 억지 같은 표현으로 사실 검증이 아니라 프레임 씌우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언론의 영향력은 커졌는데 그 책임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공적 책임의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JTBC는 부대원들 오히려 폭력당해 김현태, 징계위서도 궤변에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징계위 발언을 다루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장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내란 조작서를 주장했고 당시 국회 앞 시민들에게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JTBC는 김 전 단장의 법정 발언을 궤변이라 멋대로 규정한 점이다. 또한 김현태 전 단장이 징계위원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을 극우 집회에 나가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늘어놨다고 보도하는 등 다소 편파적으로 보도했다. 제목과 표현부터 편파성 드러나 JTBC는 기사 제목에 궤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독자에게 특정 인상을 강요했다. 본문에서도 그대로 늘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 전달보다 비아냥조의 어투를 앞세웠다. 이는 언론의 기본 책무인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막에는 극우 억지 그대로라는 비하적인 표현까지 썼다는 점은 보도의 목적이 김현태 전 단장을 비난하려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극우는 폭력성을 띠는 극단적인 우파 세력을 뜻하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극단주의자, 음모론자 등과 함께 멸칭의 의미로 쓰인다. 특정인이나 집단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특정 시각만 강조, 해당 보도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발언만을 인용해 김 전 단장의 발언을 가짜뉴스 극우 행보라는 틀에 묶어 전달하는 양상도 보였다. 언론이라면 징계위의 판단과 당사자의 해명을 동등하게 병렬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정 정당 정치인의 발언만을 인용하는 것은 균형 감각의 결여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정적 묘사로 본질 흐려 JTBC는 눈물을 흘리며 하던 얘기와도 다른 주장이라는 등의 문장을 삽입해 사실 전달보다 감정적 평가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복수의 언론인은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사건의 본질보다 인물의 이미지 소비에 독자를 몰아가는 방식으로 저널리즘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이 프레임 설정과 평가적 언어에 치중하면서 감정적 묘사를 주로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현태 전 단장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히면서도 의사당 건물 안으로 진입하라는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것이 상부의 명령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국회 내부로 진입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추가 작전 없이 곧바로 철수했다는 점 역시 팩트이다. 실제 국회의원 체포나 표결 진행을 방해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김 전 단장의 상관이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법정 진술이 수차례 바뀌었으며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실제 통화 시각이 전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은 향후 판결에 결정적인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JTBC는 김 전 단장이 징계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다루면서 기사 제목부터 궤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오히려 폭력을 당했다 장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그의 주장을 전하면서 이를 사실관계 검증의 영역이 아니라 아예 비난과 평가의 언어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사실상 극우 프레임 안에 가둬버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궤변, 극우 억지 같은 평가적 비하적 언어를 앞세워 독자의 판단을 미리 유도하는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JTBC를 둘러싼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JTBC는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가 중계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올림픽을 어디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개막식 시청률은 1.8%에 그쳤고 예년과 비교해 국민적 관심도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서도 동계올림픽을 한다는데 어디에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시청권 제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아닌 JTBC가 단독으로 중계하고 있다. 지상파 3사가 모두 올림픽 중계에서 배제된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 이후 62년 만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를 국민 다수가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올림픽과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은 지상파 3사가 구성한 협의체 코리아 풀을 통해 공동 구매해왔다. 중계권료 과열 경쟁을 막고 국민적 관심사가 특정 플랫폼에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행이었다. 그러나 JTBC는 이 같은 공동 구매 방식에 참여하지 않고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축구연맹에 단독 입찰을 진행했다. 과거 사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을 제시해 중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JTBC가 스스로 끌어올린 중계권료 부담을 재판매를 통해 지상파에 전가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JTBC는 이후 지상파 3사의 중계권 재판매를 제안했지만 가격과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은 결렬됐다.
광고 시장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고액의 재판매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유감을 표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서 시청권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유감이라며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JTBC는 2032년까지 열리는 모든 동학의 올림픽과 2026년, 2030년 피파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으로 확보한 상태다. 방송가에서는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둘러싼 독점 구조가 반복될 경우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박미통위가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국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약속했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지상파가 중계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신성범 의원도 지역구에서 어르신들이 쇼트트랙이 TV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국민 시청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결국 여기서 공통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JTBC는 지금 막강한 미디어 영향력을 공적 책임의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프레임과 독점 구조를 통해 여론과 시청권을 좌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특정 인물에게 극우와 궤변이라는 낙인을 찍는 보도로 논란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올림픽 중계 독점으로 국민 다수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극우, 궤변이라는 낙인으로 한 인물을 재단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올림픽 중계 독점으로 국민 다수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적 책임을 지는 언론의 모습인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언론이 프레임을 만들고 접근권까지 쥐고 흔드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정성산 TV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팩트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